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 영상은 짧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대덕전자 리뷰를 했었죠. 14,000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는 땡큐라 본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7,000원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답답하셨죠? 사실 저희도 대덕전자는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얼마 못 보고 정리를 하긴 했어요. 답답해서. 진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답답해서. 매수할 종목은 많은데 움직임이 너무 둔탁하다. 자, 큰 그림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 14,000원 라인 잡고 상단 17,000원 잡고 본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자 하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둔탁하죠. 그래서 이 기업이 별로냐? 대덕전자가. 아니요, 절대 별로인 기업이 아니에요. 좋아요. 대덕전자 다들 아시듯 PCB, 이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게 활용되는 것을 섹터별로 엮어보자면 당연히 일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엮이고, 차량용 반도체에도 당연히 엮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5G에도 엮이고, 뭐 제조 업황에는 대부분 이 PCB가 사용되고 납품이 되고 있죠. 자, 기사를 하나 볼까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대란과 함께 이 반도체 PCB 대란도 심화되고 있어요. 당연히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FCBGA 기판의 경우에는 가격이 40%나 폭등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조금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가격 구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대덕전자는 최근에 신규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700억 규모의 신규 투자 공장 증설도 발표했죠. 일단 분명한 사업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점차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늘리고자 하고, 성장성이 높은 전장 부품 비메모리, 그러니까 FCBGA 매출 증가도 기대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따로 어디서 돈 빌려다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유증이든 뭐하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신규 공장 증설 등 투자한다는 것도 안정성 면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잠깐 본다면 시장도 이를 알아요. 해서 작년에 119억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347억 원까지 시장을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흐름만 본다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 가시화에 따른 추이로 무난히 시장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은, 그러니까 2022년은 약 765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 뭐 내년 건 돼봐야 하는 것이고, 일단 올해 시장 컨센 340억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즉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 기류라 본다 이건데,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업황, 배경 다 좋아요. 이것도 볼까요? 그리고 내렸을 때 유보율도 좋고요. 유보율도 높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소폭 조금 분기별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 매우 안정성 있는 재무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주가가 참 이 박스권을 좀처럼 시원하게 탈피하지 못하는 그림이라 다소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상단 17,000원 돌파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 진입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분명해 보이는데 그 시점이 이제 조만간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느냐, 이 차이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박스권 하단 14,000원?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14,000원까지 염두하고 난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할래. 아래 내려오면 더 모아가지 뭐. 땡큐지. 뭐 이렇게 긴 호흡으로 조금 여유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덕전자 정말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지금 11거래일 연속 담아주고 있죠. 특히 연기금과 보험, 얘네가 주도해서 물량 모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전체 매집분만 보면 여전히 대덕전자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과 외인은 기관과 외인은 이에 비해 거의 물량 바닥 부근에 있다, 이렇게 봐야죠. 즉 외인과 기관 아직 배채울 공간은 매우 여유 있는데, 과연 이 매집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까? 이걸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요. 17,000원 라인까지는 꾸역꾸역 모아갈 듯해요. 기관도 외인도 딱히 수급상 꼬임도 없었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기관은 계속 담아주는 추세. 그렇다고 엄청난 상승폭을 보인 것도 아니거든요, 얘네가 지금 매집을 집중적으로 했던 시점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물량 모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크게 수익 중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다만 이건 있죠. 개인이 가장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니와, 누가 봐도 지금 박스권 상단 어디야? 17,000원 건 다 알아요.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인식되는 것도 다 알아요. 이 구간에서 부근에서 개인들의 선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저항 구간으로 계속 인식되는 거겠죠. 근데 개인의 이러한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17,000원 트라이하고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간다? 이건 기관이 장기적 관점으로 추세를 올리려는 의도다, 물량 모아간다는 의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즉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나는 분할 매수 모아갈 거야, 이러한 관점이 아니고, 방망이 짧게 잡고 본다? 한다면 이 위로 남아있는 업사이드는 그리 먹을 룸이 많진 않다고 봐요. 이 상단 저항 구간 돌파 이후에 새로운 시세를 준다면 땡큐지만, 반대로 밀리는 경우도 우린 고려해야 되고, 무엇보다 방망이 짧고 진입하는 것 치고는 꽤나 시간적 텀이 필요한 종목인지라, 쉽게 말해 뭔가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재미없겠지만 나는 여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은 아니라서 딱히 외인 공매도 압박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 결론은 정작 저희는 정리를 하긴 했지만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그리고 하단 14,000원 그리고 상단 17,000원 이 위아래 이격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인데, 여유있게 난 감내한다, 분할 매수로 계획 매매 할 수 있다 한다면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래요. 만약 상단 17,000원을 확실히 돌파 후 안착했다, 이 위에서,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 이 구간에서도 잡을 테요.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 신고가 영역에서는 딱히 악성 매물이라 할 물량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금은 이때 이전보다는 속도감 있는 추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14,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이것도 매수 관점으로는 땡큐죠.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유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라 흐름이 다소 둔탁해서, 단지 그 이유 기업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덕전자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 추이, 이 기관의 연속성 계속 발현되면서 이 박스권 상단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림 나오길 바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